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과 예방 의무 사항이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충남 서천군 내 초등학교 절반은 교통설비가 미흡해 학생들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을 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천군은 개학을 앞둔 관내 초등학교 교통 안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천경찰서, 서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18개 학교 중 9개 학교는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없는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학생들의 등하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가본 서면의 서도초등학교는 학교 후문 쪽 도로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인도 확보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신호등이나 이런 과속 방지턱도 좀 부족하고.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은 대부분 대형 화물 차량들이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는 없었으며 과속 방지턱은 부족하거나 색이 바랬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과속하던 차량이 학교 담장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고 2017년에는 길을 건너던 여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4학년 여자아이인데 지나가는 차가 아이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부딪혀서 좀 큰 사고가 나서 다른 8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서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앞 교통 상황은 복잡한데 노상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공간을 지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고 신호등, 횡단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과 서천경찰서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표지판과 도로 표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천군에 따르면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지난 22일 품격 있는 문화충남 구현을 위한 2030 문화충남 미래포럼이 열렸습니다.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론회장으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동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21세기 문화비전과 품격 있는 문화충남을 주제로 자치분권과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해 개인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있는 삶을 강조하고 지역 문화자산의 고유성과 문화적 향유의 보편성 구현 및 전문 인력 확보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도민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충남체육복지 정책의 방향을 묻다를 통해 건강수명 증진 방안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을
2030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해 제도화, 정책화할 예정이며 시책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농업 다양화 사업 일환으로 논타작물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충남도는 지난 23일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평균 326만 5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타작물 전환 정책이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과잉 생산을 제지해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농지는 2018년에서 20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거나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로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또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다만 18년에서 19년 사업에 마늘과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 동일 품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도는 2,229헥타르를 목표로 총 72억 7,768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품목별 헥타르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반 풋거름 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들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오는 6월 말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예비 후보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식으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책과 공약이 아닌 정당 중심의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4.15 총선까지 20여일이 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자는 현직 의원인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나소열 후보 등 총 6명. 예비 후보자들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자체적으로 다중이용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중심 비대면 선거운동이나 SNS 유세활동 또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거리 인사 등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후보자님 분들이나 이런 게 만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시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제일 없겠죠. 지금 로타리나 이런 데서 아침 출퇴근 시간 때 이제 인사. 하지만 주민들은 총선과 관련해 공약은커녕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공약은 안 들어봤는데 아직 열심히 그 선전을 안 하시잖아. 자기 소개를 안 하시잖아. 공약이 잘 늙어서 소용없어. 몰라 누구 나오는지. 후보자와 공약이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도 제 마음에 이미 마음속에 있고 그래요. 반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표소 자체에 나오는 것도 꺼려진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마스크 쓰고 조심한다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물리면 걱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역 정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투표율이 역대 최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위해 후보자 본등록 기간인 26일과 27일 이후 선거 공보물 발송과 벽보를 통해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와 공약을 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선 당일 투표장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계와 손 세정제를 배치하고 투 개표 관리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모든 유권자는 체온을 체크하고 37.5도 이상인 경우 투표소마다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김태흠 의원은 나소열 후보를 상대로 4,867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보령 서천 선거구 투표율은 60.5%를 기록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최근 건조한 대기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실제로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와 종천면 종천리에서도 산불이 나며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서천소방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서희 기자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 내 문화재 합동 안전 점검과 화재 진압 훈련,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지도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서천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봉서사, 한산향교, 이상제 선생 생가지 등 목조문화재에 대해 산불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에 약한 목조문화재는 불에 취약해 더 유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취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후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조문화재는 이제 목조문화재하고 이제 전통사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화재가 나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 감시 순찰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며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 부산물을 소각을 하다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논두렁이나 쓰레기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최근 5년간 보면 146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봄철 화재 발생 건수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천군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서천군 내 13개 읍면에 111명의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선발해 진화활동 비상 대기, 취약지역 순찰,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 산림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관내 향교 뒷산, 천방산, 원진산, 노고산, 마산, 건지산, 봉화산, 월명산, 심동 입구 야산, 문수산에 총 10개의 무인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망산, 원진산, 노고단 등에 10개의 산불 무인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고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서 산불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산불 화재 선제적 대응 계획을 수립해 현재 비상관리체제를 가동 중이고 총 6개 센터에서 기동 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들도 산불 감시 예방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국민들 모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이규식 충남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행동지침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어길 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식 차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규식 차장을 주제로 각 부서장을 비롯해 팀장과 부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구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관내 확산 우려를 대비해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서천군의 경우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해외 유입 증가와 확진자 이동 경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14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을 강력히 권고하는 만큼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위반할 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4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운영을 할 때는 환기와 소독, 사람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돌봄시설 휴원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 돌봄 체계는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4곳, 지역 아동센터 11곳, 다함께 돌봄센터 3곳 등 총 38곳의 돌봄시설이 휴원을 연장합니다. 당초 휴원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24일 동안이었지만 군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자 4월 5일까지 총 14일을 더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돌봄시설 휴원 기간,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체계를 유지하며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설 종사자 정상 근무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무상 실시에 나섰습니다. 부숙도란 퇴비와 액비 원료가 퇴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 내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기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고 해당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모짜리 안전한 육묘를 위한 종자 성장력, 즉 발화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우량 종자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발화율 검정은 벽시 500g에 주소, 성명, 품종, 연락처를 기재해 농기센터에 의뢰하면 7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화율이 높은 종자를 육묘하면 초기 영농에 도움이 돼 우량 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화율 합격 기준인 85%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종자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우량 종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농기센터는 지난해 출수기 이후 잦은 강우로 인해 농업인 자가로 채종한 벼종자에서 발화율이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 벼종자에 대해 3월 말까지 발화율 검사를 받길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 소방서가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관내 투개표소 40개소에 대해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서 특별조사반 119 안전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 현황,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불량사항은 사전투표 전까지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판교면 소재 오성초등학교는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습 결손 최소화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 학생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들은 새학년 교과서와 포장한 마스크를 배부했고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학생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천군 4H연합회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스크 4,200개를 서천군에 기부했습니다. 마스크를 기부한 서천군 4H연합회 회원은 화양면에서 한우식당을 운영 중인 청년 농업인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과 농민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